왜군이요 33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죠. 오 마이. 아니 뭘로 싸웠어요? 우리나라는 싸웠고. 이순신 장군님. 파이팅! 예담아, 오늘도 기대돼?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 무슨 얘기 해줄 거예요? 네, 이순신 장군님께서 남기의 명언들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알죠, 알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런 얘기. 네, 오늘 배울 건데 그 명언이 실제로 있는 명량대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이 끝나고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삼도수군 통제사로. 잠깐만, 너무 어려워요. 처음부터. 백의종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 백의종군이 흰옷을 입은 장군이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장군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병사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순신이 잠깐 백의종군하고 있는 동안 시청양 해전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 조선 수군이 약 180여 척이 있었는데 이게 12척 말고 싹 다 괴멸당해요. 그리고 이순신이 백의종군이 끝나고 네. 삼도수군 통제사 한마디로 삼도에 있는 수군을 통치하는 장군이 되는데 이순신이 근데 이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도록요 배랑 군사수는 엄청나게 작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우 절망적 소식이 하나 들려져 옵니다. 절망적인 소식. 네, 왜군이요 330여 척의 배를 이끌고 남은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죠. 오, 노. 오 마이. 그럼 우리도 서로 싸워야지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선조가 이순신한테 편지를 써요. 어차피 12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어차피 이렇게 싸워도 이제 망할 텐데 그냥 육군한테 합류를 해서 육지에서 싸워라. 아. 근데 이순신은요 아직까지 신한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오. 제가 살아있는 한 왜군들은 조선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 멋진 말이네. 되게 자신감 있었지, 예담아. 그 다음에 이순신이 조금 웃긴 말을 하는데 어차피 120명만밖에 안 되는 군사도 육군에 합류해봤자 뭐 할 수가 있사옵니까? 아. 차라리 바다에서 싸우다가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오. 결국 선조도 허락을 하고 이순신은 진도와 전라도 사이에 있는 명량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 물에서 한판 붙자. 진도라는 섬이랑 전라도 이 사이에 이 조그만 이 물길을요 울돌목 명량이라고 하는데 왜 명량이라고 하냐면요 울명자를 쓰거든요. 파도가 너무 세서 파도가 암초끼리 부딪히면서 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울명자를 써서 명량이라고. 오, 처음 알았네요. 예담도 몰랐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척의 배가 명량에서 일제전을 딱 하는데 선봉이 선봉, 구루시마, 구루시마, 네, 미치우사. 미치우사. 일본 선봉장은 구루시마 미치우사고 총 지도자 있잖아요. 사령관. 네, 총사령관은 와키자카 야스하루예요. 이 33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울돌목을 슬슬 오고 있는 거예요. 위기다, 위기. 네, 하지만 이순신이 딱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할까요? 이순신이 딱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는 이렇게 12척을 딱딱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본 배는요 워낙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골목이 좁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수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순신이 그것도 노렸을 뿐도 아니라 원래는요 일본 쪽에서 조선 쪽으로 물길 반향이 흐르거든요. 그러다가 오후 5시 정도 되면요 물살이 바뀌어서 조선에서 다시 일본 쪽으로 물길이 흐르거든요. 아,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때 조선 수군이 달려들어서 충파 배를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를 하려고 한 거죠. 배를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를 하려고 한 거죠. 네. 무기 들고 왔네. 자, 전투가 시작돼서 본격적인 전투가 왜군들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네.
이순신 대장선 혼자서만요 적진속을 홀로 뛰어들어요. 혼자서? 네. 남은 11척배는요 우리보다 33배는 더 많아 보이는 왜군들이 지금요 계속 물살을 타고 계속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거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뒤로 스금스금 물러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배 혼자서 일본 배들을요 몇십 척을 순식간에 깨부숴요. 혼자서. 그거 가능해요? 아니 뭘로 싸웠어요? 우리나라는 화포로 싸웠고 네. 외국은 조총으로 싸우는데 워낙 우리 화포가 세다 보니까 아, 한 개만요 정확히 중앙 부분만 맞으면 바로 침몰이거든요. 우리가 오기 전에 화포로 다 쏴버리니까. 근데 계속 부숴도 왜군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워낙 많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완전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네. 매우 위험하고. 근데 그때 이제 물살의 방향도 이제 바뀌어가지고서 조선 쪽에서 다시 일본 쪽으로요 물살이 바뀌게 되거든요. 와, 이제 조선군이 이제 물길을 타게 된 거잖아요. 순식간에 팍 하고 부딪혀요. 아, 배랑 배끼리. 물 흐름 타가지고 뺨. 일본 배는요 워낙 빨리 가서 백병전을 펼쳐야 되니까 배가 3배나무 만들어졌거든요. 가벼운. 근데 우리는요 화포를 많이 써야 되니까 튼튼하고 무거워야 돼서 참나무나 소나무를 많이 사용했어요. 아, 훨씬 튼튼한 나무. 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이 부셔지지. 오, 왜? 왜냐면 응. 한국은 배가 튼튼하고 일본은 얇은. 오, 맞아. 그래서 결국 왜군들이 이제 사리가 확 떨어지는 거죠. 조선군은요 한 배 한 배 부서질 때마다 용기를 얻고. 오, 완전 그래서- 그 역전이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선봉인 구로시마 미추사가 직접 그래서 이순신의 목을 베려고 와. 이순신 대장선으로 가가지고 백병전을 펼쳤는데 어머, 이순신 장군님 휘하 장수들과 이순신의 활이랑 칼에 맞아서 돌아가셔요. 이순신 칼 맞아서 네. 자 일본 장군님이 그래서 이 구로시마의 목이랑요 투구를 딱 올리거든요. 깃발 때예요. 우리 오, 조선군이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들으니까 왜군들 더 무섭잖아요. 에. 그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한 배씩 계속 침몰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설상가상이네 일본한테. 그건 이제 와키자카 야사루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포함해서 일본 배들이 깜짝 놀라서 후퇴를 해요. 결국엔 이 명량해전은요 왜군의 완벽한 패배로 끝나요. 그럼 선생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왜군은 어떻게 됐어요? 네, 왜군은요 부산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순신은요 나중에 다시 진도로 돌아와서 네. 힘을 키웠는데 네. 안타깝게도 노량해전에서 그만 적의 총탄을 맞고 오, 쓰러지셔요. 노량해전에서 죽기 직전에 유언이 되게 유명해요. 아 거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왔군요. 네. 예담아 그 들어봤어 혹시? 내 죽음을 정확히 알리지 말라 했어. 오, 잘 알아. 그럼 그 이순신 장군 밑에 사오는 부하, 예담이 부하면은 응. 어떻게 할 거야? 되게 어려운 되게 그. 아 그래 이순신을 살리고 어. 싸움이 좀 더 낫지. 아 먼저 살려놓고. 응. 아. 왜냐면 그럼 이순신 장군이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게 살려놓고 싸우면 그거 뭐 일석이조. 결국 이순신 장군님을 냅두고 장군의 유언을 잘 지키고 전투에 임하여서 결국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아 대승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수군들은요 승리의 한호를 질렀는데 이순신 장군님의 전사 소식을 듣자 그 환호는요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게 되고 큰 슬픔에 빠져요.